옆집에 사는 착한 형처럼 생긴 차태현은 1995년 제1회 KBS 슈퍼 탤런트 선발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면서 연예계에 데뷔합니다. 데뷔하자마자 젊은이의 양지라는 인기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워낙 단역이라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데요. 이후 영화 할렐루야, 드라마 해바라기에서 조연을 맡으며 조금씩 인지도를 높여갔고 1999년에 드라마 해피투게더에서 전지현을 쫓아다니는 차신엽 역할을 잘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배우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드라마 햇빛 속으로에서 드디어 주연을 맡습니다.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청년들의 사랑과 방황을 그린 성장 드라마인데 내용 자체는 전형적인 트렌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차태현, 장혁, 김하늘, 김현주 4명 모두가 인기가 급상승하는 시점이어서 드라마의 완성도보다는 배우들의 인기로 시청률 30%를 넘깁니다. 이렇게 4년 만에 단역에서 드라마 주연 자리까지 올라간 차태현은 바로 영화 주연 자리까지 꿰찹니다. 그 영화는 바로 엽기적인 그녀. 차태현이 이 영화에 출연을 결정했을 때 매니저와 소속사가 엄청나게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영화 감독은 8년 동안 히트작은커녕 영화 한 편도 만들지 못했었고 8년 전에 만든 영화들도 이렇다 할 히트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나리오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차태현은 의지를 꺾지 않았고 그렇게 초대박 영화를 찍게 됩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차태현이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는데 영화 출연료를 러닝 개런티로 계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황장애가 생겼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주연작을 대박내고 두 번째 영화를 고릅니다. 손예진, 고 이은주와 함께 찍은 연애소설인데요. 20대 풋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스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친구이자 짝사랑이기도 하고 요즘 말로는 썸 타는 사이이기도 한 3명의 젊은 친구들의 감정을 가슴 시린 영상으로 표현했다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2003년에도 계속 흑행작에 출연을 하는데요. 연애소설에서 한번 호흡을 맞춰봤던 손예진과 또 한 번 같이 촬영을 합니다. 첫사랑 사수 걸기대라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 첫사랑과 결혼하기 위해 서울대에 합격하고 사법고시도 패스하는 순정남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첫사랑 손예진은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엄청난 대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익분기점은 가뿐하게 넘겼고 차태현의 인기도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영화를 만나게 되면서 흥행몰이가 끝나게 되는데요. 2004년 투 가이즈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관객 수 100만 명을 채우지 못하고 극장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중훈과 공동 주연을 맡았는데 두 사람의 몸값을 감안한다면 흥행에 참패했다는 말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황태지아의 첫사랑이라는 드라마도 촬영했는데 성유리, 김난진 등 나름 호화 캐스팅이었고 첫회 시청률 24%가 나올 정도로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진부한 신데렐라 스토리와 출생의 비밀, 과도한 PPL, 그리고 무엇보다 성유리의 발연기력 논란이 콤비네이션으로 작용해서 조기 종영 당합니다. 그렇게 슬럼프에 빠지면서 차태현은 좀처럼 큰 활약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과 다시 한번 손을 잡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희대의 망자 복수열전을 만든 이경규입니다. 복면다로라는 영화를 찍기로 계약을 하자 이번에는 소속사뿐만이 아니라 차태현의 팬들까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태현은 이경규가 감독을 하면 몰라도 이경규가 제작하는 영화라는 이유로 좋은 시나리오를 거절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흔쾌히 배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경규도 차태현이 출연하기로 한 게 너무 고마워서 영화 OST 2차선 다리의 음원 수익을 차태현에게 배분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현재까지도 차태현의 통장에 음원 수익이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복면다로로 어느 정도 슬럼프를 극복한 차태현은 과속 스캔들로 다시 한번 빅히트를 칩니다.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연예인 차태현에게 어느 날 자신의 친딸이라고 하는 아이와 그 아이의 아이, 그러니까 손자가 찾아오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코미디 장르에 녹여서 부담스럽지 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총 관객수 830만 명을 기록했는데 차태현 말고는 몸값 높은 배우가 없었기 때문에 저렴한 제작비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과속 스캔들은 러시아, 대만, 베트남에 판권을 수출했고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속 스캔들을 기점으로 차태현은 가족영화 전문 배우가 됩니다. 2010년 심영래 감독의 라스트 갓파더가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차태현이 찍은 헬로우 고스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라스트 갓파더와 황해를 제치고 흥행 1위를 달성합니다. 러닝타임 110분짜리 영화인데
마지막 15분을 위해서 95분을 희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식스센스급 반전이 있는 영화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식 심파극이라고 비판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 만든 심파극의 임팩트가 얼마나 위력적인지도 알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가족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발표합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코미디 영화인데 왕이나 일부 왕족이 한여름에도 얼음을 먹을 수 있게 얼음을 보관하는 서빙고를 터는 도둑들의 이야기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차태현의 형이 대표로 있는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동생인 차태현에게 주연을 맡아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한 끝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출연한 영화인데 당시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 도둑들에 이어 흥행 2위를 할 정도로 나름 선전한 영화입니다. 첫 번째 슬럼프를 잘 극복하고 히트작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면서 잘 성장하나 했는데 눈에 뭐가 씌었었는지 희대의 망작 엽기적인 그녀 2에 출연하기로 결심합니다. 희대의 망작이라고 부르기에는 복수열전에 미연할 정도로 똥망작입니다. 중국과의 합작 영화로 차태현이 첫사랑과 결혼을 하면서 겪는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작에서는 전지현과 재회를 하고 해피엔딩을 암시하는 분위기로 끝났는데 후속작인 해당 영화에서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전지현은 비구니가 되어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충격으로 차태현은 찌질한 백수가 되었다는 설정인데 똥망작이 되려면 이 정도 설정은 해줘야 합니다. 결국 개봉 8일 만에 극장에서 내려왔습니다. 총 관객수는 무려 10만 명. 참고로 복수열전의 관객수는 20만 명이고 초저예산 영화였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은 넘었었습니다. 중국과의 합작 영화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가 중국인이었고 따라서 중국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컨셉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몸소 보여준 영화입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두 번째 슬럼프가 올 뻔했지만 다행히 다음 영화 신과 함께 재화벌이 대흥행하면서 슬럼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서 손익분기점 700만 명을 찍기가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개봉 첫날에만 100만 명을 찍고 총 관객수 1400만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도 수출했는데 외국에서도 크게 흥행하면서 외화까지 두둑히 벌어들였습니다. 차태현은 신과 함께 이후 아직까지 두드러진 영화 활동은 없고 가끔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와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차태현은 정영돈과 특별한 인연으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8년 전 정영돈과 같이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다가 중간에 정영돈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영돈에게 어제 술 먹었냐? 라고 물어봤지만 차태현은 딱 보고 공황장애가 온 걸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태현도 꽤 오래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영돈이 쓰러진 다음날 차태현은 정영돈 집 주소를 물어 알아냈고 공황장애에 도움이 되는 책을 우편함에 꽂아주고 왔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내내 펑펑 운 정영돈은 차태현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냈고 힘들 때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며 친해졌다고 하네요. 부디 멘탈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재미있는 가족 영화 많이 만들어주시고 계약은 무조건 러닝 개런티로 하세요. 끝!